인생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진짜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버리는 데 있다는 걸 말입니다. 평생 무언가 하느라 바빴던 당신, 혹시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아온 건 아닐까요? 살을 덜어, 번을 잇고, 심을 비워, 망을 덜라, 바쁜 일상을 줄여, 휴식의 시간을 찾고, 물질적 정신적 욕심을 내려놓아 마음의 평화를 얻어라. 나이가 들수록 분주함을 덜어내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쉼과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살아갈수록 더 바빠지는 걸까요? 젊은 시절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저녁이 되어서야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구나 하며 한숨을 쉬게 됩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이제 60이 넘었는데도 매일이 전쟁 같아요. 손자 뒷바라지, 자식들 걱정,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들. 언제쯤 진짜 쉴 수 있을까요? 그분의 눈빛에서 깊은 피로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의 마음이었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쉼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멈춰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을 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진정한 지혜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왜 잊고 살까요? 어느 선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더 맑은 물을 담을 수 있겠느냐? 제자가 답하길 먼저 기존의 물을 비워내야 합니다. 선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렇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 근심, 해야 할 일들, 이루고 싶은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어떻게 평온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된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기라는 것은 사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는 덜어낼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는 뜻이니까요. 젊을 때는 무엇이든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무엇을 놓아야 할지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얘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옷장이 가득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정작 즐겨 입는 옷은 몇 벌 안 되더라. 마음도 마찬가지야. 진짜 필요한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참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분주함을 덜어낸다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급한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말았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자연과 교감하는 순간,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루고 살아왔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충분히 많은 책임을 져왔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돌봐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합니다. 그 끝없는 갈증 속에서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며칠 전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더 큰 집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지금 이 작은 집도 저 혼자 살기엔 너무 커요. 정작 필요한 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욕심들을 하나씩 놓아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로운 공간에 평온이 찾아듭니다. 산속의 연못을 떠올려 보세요.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 때는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잦아들고 물이 고요해지면 맑은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욕심과 분주함이라는 바람이 일 때는 마음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들을 잠재울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참모습, 그 평온하고 맑은 본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말하길 욕심은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하더군요.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법이죠. 진정한 만족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는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는지를.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오랜 친구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소중한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정원을 제대로 가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욕심과 분주함이라는 잡초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정원사는 매일 조금씩 잡초를 뽑습니다. 한 번에 모든 잡초를 뽑아내려 하지 않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욕심을 버리고 완전한 평온을 얻으려 하면 오히려 또 다른 욕심이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매일 조금씩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한 노스님이 젊은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운 걱정 하나를 골라 그것만 내려놓아 보거라. 욕심도 마찬가지다. 오늘 하루만 가장 간절한 욕심 하나를 놓아보거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모든 것을 다 놓을 수 있습니까? 노스님이 웃으며 답하셨죠. 매일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거창한 변화를 꿈꾸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창밖을 바라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 하루 무엇을 덜어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제까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 중에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지 않나요?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의무감 때문에 만나는 사람은 없나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것저것 약속을 잡아놓고 살았어요. 친구들과의 모임, 동창회, 각종 행사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정작 즐거웠던 기억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나씩 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막상 빼고 나니 토요일 오후에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노라고 말하는 것을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무엇에 예스하고 무엇에 노할지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예스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노하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 중에서 진짜 당신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남을 위해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당신 자신만을 위한 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50대, 60대, 70대. 이 나이는 인생의 황혼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진정한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지혜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할 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가족들이 걱정되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데, 물론입니다.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책임감이 강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아낀다면, 먼저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텅 빈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 올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평온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평온함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하루에 10분이라도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만드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멈춰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그 10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어도 좋고 화분에 물을 주며 식물과 대화해도 좋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나무는 억지로 자라지 않습니다. 꽃은 일찍 피려고 조급해하지 않죠. 모든 것이 제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셋째, 감사 인사를 실천해 보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하게 웃어준 사람, 건강하게 지낸 하루.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욕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늘 걱정이 많았어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자식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인생의 이막입니다. 전반부가 배우고 쌓고 성취하는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누리고 나누고 깨달아가는 시간입니다. 다른 기준, 다른 가치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 더 의미 있게, 더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의 기준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것들을 시작해 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곳, 읽고 싶었던 책, 만나고 싶었던 사람. 이제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진정한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에도 때가 따로 없습니다. 한 할머니가 70세에 피아노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와서 뭘 배우냐고 했지만 그분은 매일 1시간씩 연습하셨습니다. 1년 후 손자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연주해 주셨을 때 그분의 얼굴에는 젊은 사람 못지않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주함을 덜어내고 진정한 쉼을 찾은 모습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늦었다는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고 순수한 기쁨을 추구하는 모습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가족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 보세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해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욕심과 분주함으로 가득 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감사와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 덜어내고 놓아주며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충분히 사랑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 하나 덜어내 보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찾아오는 여유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진정한 쉼입니다. 그 쉼 속에서 새로운 당신을, 더 지혜롭고 평온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